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총선 국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광폭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3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죠.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신당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출마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냐. 일단 말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대구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 하지만 27년 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여건 된다면 더 어려운 과제, 뭐 광주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자기의 주가를 좀 높이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네. 완전히 두 개예요. 하나는 저 친구 저래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출마해서 당선될 데도 없다. 네.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 비례대표로 뭐 1, 2번 정도, 몇 석 정도. 그래서 그 어정단상에 올라가는 것, 꿈에 그리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것일 텐데 예. 지역구는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뒷배가 돼서 금태섭하고 우선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김종인은 금태섭과도 만나고 그리고 이준석과도 만나고. 오늘 세 분이 만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세 사람이 오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 예. 그러면서 김종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거기 끼어들 생각 없지만은 이제 나는 둘을 다 하고 둘 다 구원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니까 아마 신당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예. 했어요. 둘은 별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이견이 그렇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김종인 선생은 지금 이제는요. 네. 대중이 보기에 저 사람이 산뜻하다. 새로운 어떤 이 정치를 제대로 올곧은 길로 밀어주는 어떤 파워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은 교활하다. 아하. 그 협잡을 즐긴다.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그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콘라드 아데나워가 네. 이게 독일을 폐허에서 끈지고 13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 독일을 이끈 총리입니다. 그런데 콘라드 아데나워 평전을 보세요. 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은 철저히 비판적이에요. 협작권이다. 밤에는 다른 소리를 하는 엉뚱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야말로 독일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평전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종인 선생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 언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젊은 기자들도 김종인 선생이라면 와 이러고 와 대단한 분이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 옥황상제가 내려다보듯이 쫙 보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 협작권이고 이제 그 사람이 킹메이커다 하면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야. 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쪽이냐? 후자입니다. 이제 김종인 선생이 뒷배가 되는 순간에 다 망한다.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금태섭과 이준석은 뭉칠 거예요. 하지만 그 파워는 크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둘이가 같은 철학이 없어요. 네. 가령 어떤 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철학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오로지 지금 반윤석열, 친 김종인 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뭐 이준석, 금태섭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신당에 일절 관여는 하지 않는다. 밥만 먹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는 그림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 끝까지 관여를 하겠죠. 네. 이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드는데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이 그 연관된 곳은 뭐 양향자 그리고 이상민 지금 민주당 의원 네. 그리고 또 정택은 전 성북갑에서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이 정택은 의원 또 끝내 국회에 지금 복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또 한 분 있어요. 뭐 세 번째 권력인가 이런 그 타이틀로 포럼을 하는지 하는 분인데 조승주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분들에서 5명이 이 금요 연석 회의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이준석과 금태섭이 뭉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가령 이상민, 양양자 이런 분들 중에
과연 어느 분이 함께할 것이냐. 네. 나는 아마 없을 것으로 봐요. 정치적 결이 너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이 정치의 그 흐름, 네. 예, 여기에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아주 반대를 할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권태섭 그 전 의원이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자신의 그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준석과 손을 잡고 김종인을 모시고 함께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 그 나머지 네 분과에서 5명이 꾸린 금요 연석 회의 뭐 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구경을 하면 좀 재밌을 겁니다. 네. 이런 그 신당 모임이 예, 예. 이분들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두세 군데 더 지금 발화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신당들이 움직일지 이것도 자목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지 어디 나가느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신당 자체가 힘들 거다. 이거 자체가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다가 혼자 대구 무소속 갈 것. 예전부터 기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해 탈당도 창당도 안 할 거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김건식 그 교수가 이 본 시각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구 무소속으로 갈 거다 이러는데 신당 창당을 하든 아니면 창당을 하지 않든 간에 대구에 그리고 본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영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예. 얻고 있는 것처럼. 근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저도 대구 지역에 강연을 자주 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마 대구에 이준석에 대한 반감도 엄청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대구에서 옛날에 지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민련이 그 어색을 챙기고 그리고 막상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 그때 신한국당이죠. 예, 96년 예. 총선 때 예. YS의 신한국당 2석, 예, 2석밖에 얻지는 네. 못했어요. JP의 자민련 8석. 네. 그 경우에는 뭔가 하면 JP가 네.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예. 그것이 먹혔군요. 예, 거의. 먹힌 정도가 아니고요. 네, 네. 그것이 휘몰아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YS가 이끄는 이 세력은 반 박정희로 네. 비춰버린 겁니다. 네. 같은 민주 세력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 2대8로 완전히 대구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역사를 두고 지금 대구는 새로운 어떤 선택을 이 보수 했었다. 세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천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잘못 선택을 한 것이요. 노원병에 처음부터 집중을 했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노원병에 호남 인구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그동안 호남에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노원병에 살다시피 하면서 노원병에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나를 챙겨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노원병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나는 오히려 먹혀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본인이 노원병이라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워낙 큰 표차로 패배 경험 패배를 하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본인이 자꾸 대구 지역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비례대표 외에는요 갈 곳이 없을 겁니다. 네.